요즘 들어서 국세청 조사 조직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말 그대로 첨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첨단 탈세 방지 또 뭐냐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막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뭐랄까 이런 경제 현상을 우회하거나 뭘 해서 뭐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능적인 그런 탈세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글로벌화되고 한쪽 정부에서는 적게 내고 이제 세율이 낮은 데서는 이제 세금을 적정히 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세금을 뭐 의도적으로 적게 내기 위해서 뭐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새로운 탈세 방법이 생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실이 2006년, 7년, 그러니까 부산 한 12, 13년 전에 이렇게 생겼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예전과 달리 국세청도 전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탈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조사 시스템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조사 시스템을 뭐 계속 개발하는 건 이제 뭐 국세청이 뭐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될 건데 일단 크게 보면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 아주 정예화시키는 게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국세청이 전산망이 뭐 이제 그 용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뭐 상 대용량의 아주 선진화된 걸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도 경에 이제 대대적인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명명해서 지금 이제 NTS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다 하는데 그 안에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과세 자료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특별하게 뭐 PCI 시스템, 뭐 차명 계좌 분석 시스템, 뭐 또 FIU라고 해서 이제 금정보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신고했는지 혹시 탈루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걸 1차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PCI, 뭐 FIU 막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혹시 FIU 정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FIU 정보 시스템은 이제 그 금융정보 분석원이에요. FIU가 그래서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그래서 금융정보 분석원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200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해외에서 테러 자금이 오고 가거나 또는 이제 뭐 한mon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흘러다니는 돈이 막 이렇게 와서 이제 어떤 뭐 왜곡되게 투자를 해서 경계를 좀 막 이렇게 물란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거래 아닌 거를 좀 찾아보자. 물론 이 중에는 뭐 도박 자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슨 뭐 정치 자금 이런 것도 이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들하고 가장 관련 있는 거는 현금 거래에 대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일반적으로 뭐 어디에 돈을 납부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간의 애경사에 뭐 이렇게 축의나 부의금 낼 때 이럴 때도 웬만하면은 이제 뭐 그 전자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뭐 현금을 자꾸 빼고 현금을 넣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금융정보 분석원에서는 2006년도에는 이제 1억 원 이상 현금을 빼고 넣으면 이제 추적했는데 그것이 점점 금액이 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제 1,000만 원 1일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을 빼고 넣으면 이제 바로 이제 이게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에 그때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각 기관, 그러니까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네 군데 또 국정원까지 전부 다 이게 보고가 돼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또 시스템 중에 PCI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이제 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거 PCI 시스템은 이제 뭐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P가 이제 프로퍼티 재산, 그다음에 C는 이제 컨섬션 소비, 그죠? 그다음에 I는 이제 인컴 소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산을 구입하고 또 뭐 지출한 금액하고 또 그에 벌어들인 소득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22년에 뭐 아파트를 하나 샀다, 20억에 샀다. 그다음에 뭐 골프 회원권을 10억에 샀다. 그래서 30억 들었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한 거 보니까 뭐 1년에 뭐 7억 버는 걸로 신고했다. 그러면은 30억 썼는데 7억 버는 걸로 하면 13억은 어디서 났어? 그동안에 매출 들어간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물론 이제 오래 버는 걸 오래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버는 걸 오래 쓰니까 그 기간을 검토하는 기간을 이제 5년 단위로 5년 동안에 총 신고한 금액이 얼마고 5년 동안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대차가 잘 안 맞으면 이 사람은 뭐 뭔가 좀 이상적다.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쓸 때 이런 사람들은 돈 벌 때는 과세가 안 됐지만 쓰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조사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뭐 신고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쓰는 것도 떳떳하게 보람되게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도 납세자의 지능적인 탈세나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이런 방법들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이제 그 국세청 시스템도 나름대로 계속 선진화되고 더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부 개편도 많이 하고 새로운 국정과제도 많이 뭐 내놓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세무 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이제 국세청은 원래 이제 집행기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입법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세청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은 이제 많지는 않고, 직접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국세에 뭐 부가징수 감면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국세청도 역시 이제 세정을 담당하는 축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번에 이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잖아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세금과 관련되는 것이 부동산 세제를 좀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 또 뭐 중과,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정책이지만 그거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의 우려와 또 뭐 불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물론 당장 뭐 어제 그제부터 5월 10일부터 뭐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잖아요. 뭐 상당히 뭐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와 고용.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고용을 창출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런 이제 투자와 고용의 일환으로서 리쇼어링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국내에 있다가 값싼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그래서 이제 투자, 고용, 리쇼어링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또 큰 하나의 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이제 아까 투자하고 고용 창출, 또 하나는 이제 연구 인력 개발에 따른 세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이제 큰 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더 뭐 이렇게 좋은 여건 하에서 이렇게 좀 기업을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세청의 조사 조직과 또 세무 쪽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세무조사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수고 많으셨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네.